저는 린샤오란입니다. 상하이 국제고등학교 3학년이죠. 성적은 항상 1등,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영어와 일본어는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한국어만큼은 절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국 수학여행이라니. 교실에서 발표를 듣는 순간 책상을 쳤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평소에 차분하고 논리적인 저로서는 드문 일이었거든요. 샤오란, 왜 그래? 한국 재미있을 것 같은데. 케이팝도 유명하고. 친구 메이메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뭐가 좋다고 그래? 케이팝? 드라마? 그런 건 다 문화식민지야.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그들의 문화 수출은 경제적 목적이 우선이지. 제 말에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나 싶었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린샤오란, 너는 학교 대표로 선발됐어. 아시아 교류 프로그램의 핵심이니까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대표라니요. 영광스러워야 할 일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곳이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 수학여행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기억해라, 샤오란. 외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인데 그들은 우리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어. 아버지는 외교관 출신이십니다. 과거 한국과의 중요한 외교 협상에서 큰 실패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국 관련 업무를 완전히 끊으셨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서울 출장을 가셨어요. 대학 강의를 위해서였죠. 교수였던 어머니는 학술 교류차 한 달간 머물 예정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실종되신 거예요. 한국 경찰도 대사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서울을 뒤졌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하셨어요. 그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에서 한국은 금기어가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낡은 메모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광화문에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만이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가끔 이 메모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 샤오란아,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내 마음이 중요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가겠습니다. 왜? 내가 그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어머니가 마지막에 계셨던 그곳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을 미워하는 게 정당한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당황이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도 현대적이지만 이곳은 뭔가 달랐어요. 와, 정말 깨끗하다. 바닥이 거울같이 반짝여. 메이메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공항 곳곳이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안내판도 명확하고 동선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샤오란, 여기 정말 체계적이네. 사람이 많은데도 질서정연해. 지웨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관광객들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자동화 시스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내 로봇들이 여기저기서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짐 운반까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입국 관리소 직원들의 태도였죠.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담당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중국어로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학생 여러분,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친절함이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명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포장된 서비스겠죠. 샤오란, 너 표정이 왜 그래? 사람들이 친절한데. 메이메이가 물었습니다. 별로야. 다 포장된 쇼윈도 국가 같은 느낌이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지.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 친구들이 제 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에어스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하얀색 로봇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중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하이 방언까지 구사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로봇이 즉시 대답했어요. 저는 16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방언도 5가지 정도 가능해요. 상하이, 베이징, 광둥, 스촨, 푸젠 방언까지 말이죠. 혹시 길 안내가 필요하시나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단순히 번역기 수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우리 호텔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메이메이가 물어봤습니다. 로봇은 즉시 홀로그램 지도를 보여주며 상세하게 설명해줬어요. 지하철 노선도 버스 정보, 심지어 택시 예상 요금과 소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6호선 타시면 됩니다. 약 30분 소요되죠.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인사하자 로봇이 또 대답했어요. 천만에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에어스타예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물론 이것도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겠지만 그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중국도 로봇 기술 좋잖아. 근데 여기 로봇은 뭔가 다르네. 지웨이가 말했어요. 뭐가 달라? 더 자연스러워.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로봇들도 발달했지만 방금 만난 에어스타는 정말 달랐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도 깨끗하고 신호체계도 체계적이었어요. 건물들도 무질서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나름의 도시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녹지 공간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고요. 샤오란, 너 계속 찡그리고 있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지웨이가 물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뭔 생각인데? 별거 아니야. 그냥 예상과 달라서. 좀 더 지저분하고 무질서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크인 과정이 너무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직원들도 진심으로 친절해 보였고요. 학생 여러분, 편안히 쉬세요. 내일 일정도 즐겁게 하시고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프론트 직원이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도 밝고 안전해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 조심해라. 그리고 기억해.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아버지 말씀이 맞을 거예요. 분명 겉으로만 좋게 포장해 놓은 거겠죠. 하지만 에어스타 로봇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분명 좋은 면만 보여주려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방문할 경복궁은 조선 왕조 500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 궁궐이겠죠. 중국의 자금성에 비하면 규모도 작을 거고요. 하지만 경복궁에 도착해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근정전 앞에 서니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메이메이가 외쳤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축 양식이 정말 섬세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여러분, 이제 경회루로 가보겠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 궁중 생활, 건축 기법 등등.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이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좀 더 아픈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에 대해서 말이죠. 을미사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 시해당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왕궁 안에서 말이죠.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왕비가 궁궐 안에서 살해당했다고요?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개혁적인 명성황후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객들을 보내 왕비를 살해한 거죠.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듣고 있으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때 중국은 뭘 했나요? 지웨이가 물었어요. 가이드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청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세력이 이미 너무 강해져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요?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나라 자체도 서구 열강들의 침입으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이 말을 듣고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도 막지 못했을까요? 학생들, 이곳이 바로 명성황후가 마지막 순간을 보낸 곳입니다. 가이드가 건천궁을 가리켰어요.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런 참극이 벌어졌다니. 명성황후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러시아와 손잡아서라도 일본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가이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결국 실패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분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대국인데 왜 이런 일조차 몰랐던 거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배웠지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샤오란, 너 표정이 이상해. 메이메이가 말했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거든요. 중국이 항상 강대국이었고 주변국들을 보호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이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잃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궁궐도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죠. 지금 보시는 건물들 중 상당수는 복원된 것입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걸 다시 지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아름다운 궁궐이 한때는 폐허였다는 걸 말이죠. 복원 작업은 언제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원래 모습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파괴된 것을 원래대로 복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이 됐거든요. 중국도 문화재 복원을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밀한 작업은 쉽지 않았을 텐데. 자유시간에 저는 혼자 궁궐을 돌아다녔습니다. 아까 들은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명성황후의 마지막 순간, 일제의 만행, 그리고 중국의 무력함. 향원정 앞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제가 알고 있던 중국사와 너무 달랐어요.
항상 강대국이었고 주변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는데 학교에서는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웃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지 못했다니. 아니,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역사와의 첫 충돌.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의 차이를 처음 느꼈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중국 중심으로만 설명되어 있었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시에 찜찜한 기분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역사가 더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도 기분이 계속 이상했어요. 샤오란, 오늘 어때? 지웨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할 게 많아졌어. 뭔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친구들도 비슷한 기분이었나 봐요. 모두 조용했거든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 나라가 그런 아픈 역사를 겪고도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어요. 광화문에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광화문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오늘 밤에 혼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몰래 호텔을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메모에 적힌 그 장소를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광화문에서 나는 너를 기다린다. 택시 기사에게 광화문이라고 말했더니 금방 알아들었어요.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학생, 혼자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해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어로 말이에요. 괜찮아요. 잠깐만 볼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안전해 보였습니다. 조명도 밝고 경찰들도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저 동상이 세종대왕이군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60대 정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말투로 알 수 있네요. 네, 맞아요. 수학여행으로 왔어요. 그런데 혼자 이런 늦은 시간에 나오셨네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특별한 이유라니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지만 왠지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와 관련된 장소라서요. 어머니와 관련된 장소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관심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남긴 메모에 이곳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메모예요? 어떤 메모인가요? 어머니의 메모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여성이 메모를 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필체.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이름을 물어보는 걸까요? 정윤이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여성이 깜짝 놀라며 저를 자세히 봤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윤이. 혹시 정윤희 씨 따님이신가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윤희의 딸이구나.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어머니를 아세요? 정말로요? 그럼요. 내가 강영자예요. 어머니와 친분이 있었거든요. 강영자?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어떤 사이셨나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다 말하기엔 너무 길어요. 강영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할까요? 정말 어머니에 대해 알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죠. 윤희에 대해서라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서 만나는 게 어때요? 오후 3시쯤에. 네, 좋아요. 강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윤희의 딸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내일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요. 윤희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도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그리웠거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니. 그것도 광화문에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메모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로 저를 이곳으로 부르려고 했던 걸까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강영자와의 만남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어머니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혹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그 흔적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강영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혼자 시내 구경을 한다고 했어요. 샤오란 왔구나. 강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세히 보니 정말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한 카페로 갈까? 근처 카페에 앉아서 강영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 똑똑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지.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셨나요? 서울대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어. 중국 문학을 가르쳤지. 그때 내가 대학원생이었거든. 그래서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뭔가요? 강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라진 게 아니야. 급하게 돌아가야 했던 거지. 왜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우선 중요한 걸 먼저 말해줄게. 강영자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와 강영자 그리고 낯선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이 남자분은 누구세요? 윤희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뭐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좋아했다고요? 잠깐, 그럼 우리 아버지는요? 그때 윤희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 중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던 때였지.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연애를 했던 거군요. 그분과 어떻게 됐나요? 깊이 사랑했어.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그럼 왜 헤어졌나요? 강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야. 그 사람이 정부 관련 일을 했는데 당시 한중 관계가 민감했거든.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국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맞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강영자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북촌 한옥마을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윤희의 외할머니 집이야. 외할머니요? 윤희는 중국계 한국인 혼혈이었어. 외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혼혈이었다고요? 그럼 저도? 그렇지. 너도 절반은 한국계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국 혈통이 섞여 있다니. 왜 이런 중요한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윤희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모든 걸 숨겼어. 너희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왜요?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거든. 한국계라는 걸 숨기는 게 안전했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마지막에 서울에 온 이유는 뭐였나요? 너를 데리고 오려고 했어. 저를요? 윤희는 너에게 한국의 뿌리를 알려주고 싶어 했어. 외할머니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그럼 외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강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 윤희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모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니.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거든. 그럼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혼란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샤오란, 울지 마. 윤희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마음을 따라가면 돼. 윤희가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야. 무슨 뜻이에요? 선택의 자유. 너는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해. 둘 다 내 정체성이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죠?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어. 강영자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윤희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한테 맡긴 편지야. 언젠가 너를 만나면 주라고 했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샤오라나, 엄마가 너에게 한국을 숨긴 건 미안해.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너는 분열이 아니라 연결이란다.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야.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너에게 한국을 남기고 싶었어. 미워하라고가 아니라 이해하라고. 그래야 내가 완전한 너 자신이 될 수 있거든. 난 너에게 한국을 남기고 싶었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샤오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영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충분해. 카페를 나서면서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누구인가요? 중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난 절반이나 그 나라 사람이었다고. 이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동안 한국을 미워했는데 사실은 제 절반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거리를 다시 봤어요. 이제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속한 곳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날 수학여행 일정으로 창덕궁에 갔어요. 후원 투어를 하는 중에 우리 조에 한국 학생이 한 명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하늘이라고 해요. 오늘 가이드를 도와드릴게요. 또래의 한국 남학생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제가 말하자 강하늘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중국 분이거든요. 할머니가 중국 분이세요? 아니에요. 한국 분인데 중국어를 정말 잘하세요. 중국에서 공부하신 적도 있고요. 창덕궁을 돌아다니면서 강하늘이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역사적 배경부터 건축 양식까지 정말 해박했습니다. 여기 비원은 조선시대 왕들이 휴식을 취하던 곳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전통 정원의 정수죠. 정말 아름답네요. 점심시간에 강하늘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샤오란 씨, 한국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왜 처음에는 별로였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요. 어머니와 관련된.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근데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강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샤오란 씨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 자유시간에 강하늘이 명동을 안내해 줬어요. 여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에요. 거리가 정말 활기찼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쇼핑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강하늘이 한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매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매웠지만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강하늘이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정윤희 씨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그분을 아세요. 할머니가요? 네, 강영자라고 하는데 정윤희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머니를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니. 정말요? 할머니가 어머니를 아신다고요? 네, 대학교 때 친분이 있으셨대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도 정윤희 선생님 딸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강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당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눈빛 그대로라고. 제 눈빛이요? 네, 호기심 많고 똑똑한 눈빛이라고 하셨대요. 정말 어머니다운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 눈을 보며 이야기하시곤 했거든요. 할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따뜻하고 똑똑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딸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에 호텔 근처에서 헤어지면서 강하늘이 말했어요. 내일 할머니와 만나실 수 있도록 주선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정윤혜 선생님 딸이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강하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세요. 정윤혜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분이라고. 특별한 분이요? 네, 자세한 건 할머니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내일이면 어머니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하늘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나쁘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느꼈어요. 이곳이 더 이상 낯선 곳만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강하늘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늘과 함께 보낸 며칠이 정말 즐거웠어요.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디 가볼까요? 홍대는 어때요? 젊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홍대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음악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길거리 공연도 자주 해요. 정말 그랬어요. 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자유롭네요. 한국 젊은이들은 꿈을 추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봤어요. 정말 빨리 왔습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한국 배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어디든 30분 안에 배달돼요. 중국도 배달이 빠르긴 한데 여기는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탈 때도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거든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네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에요. 편의점 문화도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고 없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국 문화의 일부예요.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거든요. 바나나 우유를 마시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런 걸 마셨을까?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강하늘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죠? 네, 자꾸 떠올라요. 어머니가 여기서 뭘 하셨을까 하고. 분명히 좋은 추억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며칠 동안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려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강하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처음에 한국이 정말 싫었어요. 왜요? 어머니 일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 편견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때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도 좋고 문화도 흥미로워요.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도 헷갈려요. 뭐가요?
제가 누구인지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강하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잖아요. 둘 다요? 네,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두 문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북촌 한옥마을에 갔을 때는 더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정말 예쁘네요. 전통 한옥들이 잘 보존된 곳이에요. 한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여기 와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인데.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표정이 특별해 보여서요. 정말 그랬어요.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강하늘이 말했어요. 샤오란 씨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요? 마치 원래 여기 사람 같은 느낌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에 한강공원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함께 모여서 음식 먹고 이야기하는 거. 중국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모든 걸 미워하고 있었을까? 정말 모르겠었어요. 한국도 나쁘지 않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강하늘 씨,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좋은 변화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한국이 좋아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네, 좋아요. 정말로.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한국을 미워할 이유가 정말 없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강하늘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어요. 국적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서로 다른 점들이 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공통점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수학여행이 끝나는데 정말 아쉽다고.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샤오란, 한국 어땠어? 메이메이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 정말? 처음에는 싫다고 했잖아. 사람 마음은 변하는 거야. 친구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공항에서 강하늘과 강영자가 배웅을 나왔어요. 샤오란 잘 가. 강영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에 대해 알려주셔서. 별 말씀을. 윤희 딸인데 당연하지. 이것 좀 가져가. 강영자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열어보니 어머니의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들이야.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강하늘도 인사했어요. 샤오란 씨 연락 꼭 해요. 네, 꼭요. 정말 고마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샤오란아, 엄마는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싶었어. 중국인으로 살아도 좋고 한국과 가까워져도 좋아.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상하이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는 신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어떤 걸? 우선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아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실종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강영자와의 만남,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혼혈이라는 사실까지.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일부는 알고 있었어.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복잡했어, 샤오라나.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머니를 미워하세요? 미워한 적은 없어. 다만, 상처받기 싫었던 거야.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을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 저 한국 대학에 유학 가고 싶어요. 뭐라고?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더 찾고 싶고 제 정체성도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냐? 네, 확신해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1년 동안 더 생각해봐라.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허락하겠다. 1년이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야.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강하늘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도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시죠? 매일 그리워해.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 왜요? 윤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 그걸 사랑했어. 1년 후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샤오라나 마음이 변했니? 아니요, 더 확고해졌어요. 그럼, 이제는 너의 선택을 따르겠다. 정말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원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한다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6개월 후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았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하고 면접도 잘 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강하늘과 강영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샤오란 정말 왔구나. 네, 약속했잖아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거네. 강영자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맞아, 그게 더 좋지. 어느 날 광화문에서 강하늘과 만났어요. 어머니의 메모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샤오란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반쪽, 그건 결코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일 나 자신이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싶었던 건 한국이라는 선택권이었어요. 미워하라고가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이제 저는 2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저에게 한국을 남겨주신 이유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